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0강 제3교시로서 지난 시간에 용기 소재와 시장 동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기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용기 트렌드와 스킨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기능성 화장품, 나노 화장품 등의 기능성 내용물에 맞는 용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실제 구매에 있어서도 사용이 간편한 기능은 재구매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기의 기능성이 감성에 호소하는 포장 디자인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아모레 퍼시픽의 에어쿠션 제품은 성공은 세계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의 뒤를 따르며 신시장을 창출하였습니다. 감성적인 화장품에 공학적 용기의 기능을 더한 상품은 제품의 차별화 및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통한 권리 보호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특허 출원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일궈내기 위해 산업재산권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권리 확보 및 기술 보호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을 담는 용기는 기능별로 분류하면 항아리 모양과 광구형, 자병, 주사기 형태의 바이알, 튜브, 에어리스 펌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는 항아리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주입식으로 생산하는 용기이며 제품의 충진도 간단한 패키지입니다. 용량은 5mm에서 200ml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루즈 파우더나 프레스 파우더 혹은 크림 제형의 로션이나 아이크림 등 파우더 제형이나 고점도 제형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병은 일반적인 형태의 패키지로 블로우를 이용한 생산 방식과 주입을 이용한 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알 용기 패키지는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내용물을 주사기로 주입시켜 주사를 놓는 용기 형태가 바이알이다. 화장품 용기에서는 30ml, 50ml까지 바이알 형태의 포장을 적용하여 주로 용량이 적고 비싼 내용물에 사용이 됩니다. 화장품 중에는 세럼이나 믹스 형태로 사용하는 제품 원액 등이 쓰이고 있으며 유명한 갈색병도 이 바이알 형태의 포장재이며 재질도 플라스틱과 유리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학 쪽의 바이알에 힌트를 얻은 주사기 형태의 제품도 선보이고 있으며 일회용이 아닌 바이알에는 펌프나 드러퍼 등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킨케어 쪽입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에서 많이 쓰여지는 패키지인 튜브는 레미네이팅 튜브와 사출 PE 튜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레미네이팅 튜브는 가장 바깥 레이어에 레미 필름을 입힌 것이고 사출 튜브는 사출기로 레진을 녹여 실린더 형태의 튜브를 커팅해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사출 튜브는 오겹 튜브와
3겹 튜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의 안정성 및 사용성에 따라 튜브를 결정하며 튜브의 몸통을 생산한 다음 캡과 연결해주는 숄더를 접합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핸드크림이나 헤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막 캡이나 플리톱 캡이 적당하며 드물게는 바이알 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어리스 펌프의 용기 패키지는 액상 화장 재료를 진공의 압을 이용해서 내용물을 나오게 하는 용기입니다. 펌핑을 할 때마다 용기 내의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고 용기 내 압력이 감소하면서 외 용기 안쪽에 또 하나의 하단 바닥이 점점 올라오고 이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1994년 국내 최초로 공기나 가스의 힘이 아닌 피스톤의 원리를 이용한 에어리스 펌프를 개발하면서 국내 부자재의 기술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존의 공합식 펌프 시스템과 달리 외부의 공기와 차단되어 내용물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단점으로는 딥 튜브보다 가격적인 면이 비싸기 때문에 내용물의 성상 및 점도, 사용 방법 들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원통을 유지해야 하는 디자인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이크업 용기입니다. 색조 화장품류의 콤팩트는 일반적으로 프레스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나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로 리드와 펌프를 내부에 넣게 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프레스 파우더의 경우 밀폐가 필요 없지만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같이 건조에 민감한 제품의 경우 밀폐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에어쿠션 제품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사용이 편하고 발림성이 좋아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리퀴드 형태의 내용물을 스펀지가 들어있는 용기에 넣어 퍼프를 스펀지에 찍어 바르는 형태입니다. 립스틱은 일반적으로 캡이 있고 하단 부분을 돌려서 스크류에 의해 립스틱 내용물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패키지입니다. 립스틱 패키지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립스틱 내용물이 상하로 움직일 때 어떠한 스크래치나 접촉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높은 온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립스틱은 45도 이상에서는 형상이 쉽게 뭉개질 수 있고 용기 내에서 립스틱 내용물이 옆으로 뉘어져서 제품을 사용할 때 립스틱 내용물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즘은 푸시 버튼 형태로 많이 나오며 단순한 원형의 립스틱을 벗어난 다양한 얼굴 모양을 갖는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펜슬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조 화장품 펜슬형 패키지는 내용물이 패키지 안쪽에 담겨 있고 이 내용물은 스크류 타입이나 푸시 형태로 밖으로 토출시키는 패키지입니다. 예전에는 한쪽 끝에서만 제품이 토출되는 형태였지만 현재는 양쪽 끝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달거나 중간을 분리하여
3종의 각기 다른 기능의 제품을 쓸 수 있게 있는 패키지들도 있으며 연필과 동일한 형태의 아이브로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스카라 용기의 구조는 뚜껑, 솔대, 솔부, 와이퍼, 용기로 나눌 수 있으며 솔대 및 솔부와 일체로 형성된 뚜껑과 내용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상단, 개구부와 와이퍼가 압입 고정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마스카라의 뚜껑을 개봉할 때 뚜껑과 함께 솔대와 솔부가 용기의 밖으로 인출되면서 용기에 저장된 내용물이 솔부에 일정량을 묻혀서 사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용기의 상단 개구부 내에 솔부가 용기에 인입 및 인출이 용이하여 더불어 솔대에 묻은 내용물이 용기 밖으로 묻어나오지 않도록 소정 크기 내경을 가진 앞출구, 입출구가 형성된 캡형, 패킹인 와이퍼가 압입 고정되어 있습니다. 용기에 쓰이는 재질로는 감량에 대한 문제로 기밀이 우수한 PP 재질을 사용하거나 WO 타입의 경우 오일의 PP 재질과 반응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WO 타입 용기는 PET 재질을 사용하고 솔대는 PBT 재질을 사용을 합니다. OW 타입은 PP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스카라용 용기의 기술은 브러쉬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개선, 와이퍼의 균일, 도포 및 공기 접촉 최소화, 내용물 넘침 방지, 솔대의 청결, 사용성 증대로는 브러쉬 세척, 각도 조절, 뷰러 및 전기 기능 등의 기술, 잔량 방지 등의 개선 형태의 용기 기술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용기별, 연령대별 선호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장품 품목별 용기 기능성 의존도가 높은 제품은 무엇이며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화장용 제품류 중 7개, 눈 화장용 제품류 중 3개, 색조용 제품류 중 5개, 방향용 제품류 1개의 총 16개의 화장품 용기를 통해서 소비자가 용기의 기능을 중시하는 제품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였습니다.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연령별, 품목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기존의 세구 용기를 사용하던 제품들은 세구 용기에서 사용이 편리한 펌프 용기의 사용이 늘고 있으며 파운데이션과 BB, CC크림에서 튜브 용기에서는 팩트 용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기 트렌드와 20대의 기능 선호도에서 조사를 한 표입니다. 제품 구매 시 용기의 기능도 소비자의 고려 대상이 되고 있음을 조사한 결과는 연령에 상관없이 에어쿠션을 기능성 의존도가 높은 제품으로 꼽았습니다. 에어쿠션은 사용의 편리함과 촉촉함을 유지하는 기능, 뛰어난 커버력 등으로 에어쿠션의 기능 의존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각 연령대별 선호하는 제품의 품목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대 여성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이라이너, 립스틱,
블러셔가 기능을 중시하는 제품으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20대 젊은 여성들은 외모를 중시하고 색조 화장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고 표현하는데 능숙한 연령대입니다. 그런 만큼 색조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색조 화장품의 사용 빈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높은 사용 빈도만큼 기능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호하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용기 트렌드 중 30, 40대의 기능 선호도입니다. 30대와 40대 연령대의 여성은 기능을 고려하는 제품으로 20대와 동일하게 에어쿠션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와 같이 30, 40대 연령층은 20대와 달리 색조 화장품보다는 기초 화장품이 다음 순위를 잇고 있습니다.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20대에 비해 30, 40대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에 영향을 주는 에센스 등 피부 노화 방지와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품 구매 시 사용 빈도수가 높은 기초 화장품의 용기, 기능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베이스 메이크업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조 화장품의 용기 기능이 구매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기능적 요소와 베이스 메이크업 용기를 로드샵 브랜드를 중심으로 제조사와 제품군별로 나누어 화장품 용기의 형태를 분류하고 기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장 동향을 베이스 메이크업의 종류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펌프와 튜브 타입 용기가 주요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스틱형 컨실러 또는 에어로졸 타입의 스프레이 제품군도 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용기에서 구매 시 중요한 인자로는 저장 보관성, 기능에 대한 안정성, 사용 편리성 순으로 구매 성향을 보였습니다. 컨실러 제품은 스틱형 용기, 튜브형 용기, 원통형 팀 타입 등으로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용기 구매 중요 인자로는 대등소이한 결과로이지만 주로 사용 편리성에 주요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운데이션 제품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제품의 시장에서의 용기 경향은 튜브, 펌프, 컨실러 등의 용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파운데이션을 구매하는데 결정적인 구매 인자로는 저장 및 보관성, 다음으로 사용상의 편의성, 그리고 기능 안정성의 순서로 순위를 정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쿠션형 제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스펀지 타입의 팩트 용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용하는 스펀지 종류가 특허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입니다. 쿠션형 제품의 기본적인 개발 동기가 사용 시 편리성이기 때문에 역시 소비자들의 구매 포인트도 사용의 편리성에 주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다음이 저장성, 보관성, 그리고 안정성 순으로 구매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판 제품군 파우더 제품의 시장 내력을 보면 팩트형, 파우더형 용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페이스 파우더의 구매 포인트는 의외로
사용 편리성에 주요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기능성, 안정성, 마지막으로 저장, 보관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용기 트렌드 40대의 기능 선호도에서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이 편리성이 좋다고 생각되는 용기와 기능 안정성이 좋다고 생각되는 용기, 베이스 메이크업 용기 중에서 저장 보관성이 좋다고 생각되는 용기 등에 대해서 나타낸 결과입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의 부자재의 기능적 측면에서 구매 패턴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구매 성향을 분석한 결과 사용 편리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용기 시장 현황에서도 사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복합 기능을 사용한 용기와 새로운 원천 기술 개발로 화장품 용기에 차별화를 주고자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용기 형태별로 분류하였을 때 사용 편리성 항목에서 메이크업 베이스류는 튜브 용기,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는 팩트 용기, 컨실러는 스틱형 컨실러, 즉 반복 꺼냄 용기, 쿠션은 스펀지 타입의 구매 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능 안전성의 항목에서는 메이크업 베이스에서는 튜브 용기, 컨실러는 스틱형 컨실러 용기, 파운데이션은 튜브 용기, 쿠션은 모찌 쿠션 타입의 쿠션 용기가 되었으며, 파우더는 팩트 용기가 구매 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장, 보관성 항목에서 메이크업 베이스에선 튜브 용기, 컨실러는 펜슬 용기, 파운데이션은 팩트 용기, 쿠션은 스펀지 타입의 쿠션 용기, 파우더는 팩트 용기가 구매 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화장품 생산 실적 1, 2위의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전체 화장품 생산 금액의 61.1%에 달합니다. 기초 화장품의 용기 사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6년도 화장품 생산 실적 1위인 아모레 퍼시픽의 14개 브랜드와 LG 생활건강의 16개 브랜드로 총 30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여 화장품 생산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 화장품은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크림, 선크림의 용기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14개 브랜드의 기초 화장품을 살펴본 결과 스킨은 14개 브랜드 중 12개가 세구병을 사용하며 로션은 14개 브랜드 중 5개 브랜드가 세구병을 사용하며 9개 브랜드가 펌프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센스는 모두 펌프 용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농축 제품으로 내용물의 과다 토출로 낭비를 줄이고 정량 토출을 위해 펌프 용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크림은 13개 브랜드가 광구병 사용을 하며 에스트라만이 유일하게 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크림은 6개 브랜드가 펌프 용기를 사용하였으며 5개 브랜드가 광구병을 사용하였고
한 개의 브랜드가 튜브 용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이크림은 펌프 기능 이외의 어플리케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부위의 집중 도포를 용이하게 하였고, 자외선 차단제는 튜브 용기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컨실러 형태의 반복 꺼냄 용기를 사용한 선스틱 제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 브랜드에 대해서 기초 화장품 용기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LG생활건강은 총 16개 브랜드의 기초 화장품은 스킨은 10개 브랜드가 쇄구병을 사용하였으며 5개 브랜드가 펌프 용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로션은 7개 브랜드가 펌프 용기를 사용하였으며 7개 브랜드가 쇄구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센스는 12개 브랜드가 펌프 용기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1개의 브랜드가 튜브 용기와 스포이트 용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이크림은 8개 브랜드가 광구병을 사용 중이며 5개 브랜드가 눈가의 국소 부위에 직접 도포할 수 있도록 튜브 용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개의 브랜드가 펌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림은 주로 광구병을 사용하였으며 1개의 브랜드가 튜브 용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튜브 용기를 주로 사용되었으며 1개의 트렌드가 튜브 용기에 펌프를 결합한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2개 회사의 전체 기초 브랜드의 전체 사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킨은 주로 쇄구병을 사용하며 로션은 쇄구병보다 펌프 용기 사용이 좀 더 많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에센스는 대부분 펌프 용기를 사용하며 크림은 광구병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크림의 경우 튜브 용기 사용 시 내용물에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내용물의 물성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광구병을 권장하고 있고, 아이크림은 광구병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서 어플리케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의 용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의 사용뿐 아니라 신체의 넓은 부위의 도포를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만큼 내용물의 토출이 용이한 튜브, 에어졸을 활용한 선스프레이, 반복 꺼냄 용기를 사용하며 내용물이 스틱 형태로 피부에 바르기 좋은 선스틱 제품 등 다양한 기능의 용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10강 3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화장품 용기 재질, 그리고 그 기능성과 그리고 선호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0강 3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